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최고의 나를 만들 수 있다. 나를 죽이는 건 언제나 나였다. 지은이는 기타너 유이가, 옮긴이는 민혜진, 발행은 동양북스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 등.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자신의 재능을 10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나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결정적 인물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크게 갈리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종류를 천재, 수재, 범인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천재, 수재, 범인은 각각 창의력, 논리력, 공감력이라는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내면에 갖고 있는 재능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인 창의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논리력과 공감력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재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재능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회에서 실행해 보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천재인지 수재인지 혹은 범인인지를 대입해보고 자기 내면에 들어있는 천재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지 않는 상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 일은 잘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생활이 너무나 피곤한 사람이라면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볼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일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야무지지 못할까? 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억울하다.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억울하다는 감정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재능을 자기 자신이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조와 슬픔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면서 억울해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 재능의 정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재능이란 도대체 뭘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나의 재능은 뭘까를 이해하는 것 지독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사람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는데 쩔쩔매지 않을까요? 이 책은 재능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필요한 세 가지로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할게요. 어떻게 나의 재능을 단계적으로 높일 것인가? 나의 재능을 일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 재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은 뭘까? 이 책에는 천재와 수재와 범인이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이들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면서 살고 있죠. 왜 평범한 사람은 천재를 죽이는 걸까? 일단 이 질문을 풀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재능인 창의력의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각자의 재능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볼까요? 너희 인간들이 떠안고 있는 고민의 원인은 다 똑같아. 그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요.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고민하는 거 말이야. 원래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그 사람 감정은 무시하면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겠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고민의 뿌리는 사실 모두 똑같아. 똑같다고. 정말 그럴까? 하치코는 계속해서 말했다. 모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이를테면 강아지를 연못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말이라면요. 작은 목소리로 반론하면서 나는 생각을 바꿨다.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쩌면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하치코는 말을 이어나갔다. 짜잔,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인간이 가장 컨트롤할 수 없어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고민의 원인은 뭘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닐까요?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자신의 재능이야. 바꿔 말하면 없는 것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거. 즉 인간이 괴로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한테 없는 재능을 바라기 때문이야. 뭐 짚히는 거 없어? 짚히는 데가 너무나 많다. 어릴 때부터 줄곧 그랬다. 좀 더 멋지게 태어났더라면, 좀 더 부자로 태어났더라면, 좀 더 재주가 많았더라면, 좀 더 똑똑했더라면, 키가 딱 5cm만 더 컸더라면, 몇 번이나 되풀이하던 고민거리였다. 그렇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 자기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자기 재능이요. 애초에 인간의 재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너는 어느 유형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 1. 독창적인 발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만들어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 2.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이나 숫자, 질서를 중시하며 성실하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 3. 감정이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상대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움직이는 사람. 뭐예요, 이건? 잔말 말고 골라봐.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분위기를 파악하는 건 잘하거든요. 아, 그러면 너는 범인 유형이네. 범인. 범인이요? 공감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거지. 이 그림을 잘 봐. 이 그림은 차례대로 장의력, 실행력, 공감력이라는 세 가지 재능을 나타내고 있어. 그리고 이 재능에 따라 순서대로 사람을 전제, 수재, 범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 너는 그 중에서 범인에 해당하고 평소 같았으면 화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했기 때문이다. 범인이라고요? 응, 그러네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범인이네요. 근데 그래서 고민이기도 하네요. 나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천재를 동경하고 있거든요. 천재에 대한 동경,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천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천재는 변혁을 꾀하다가 범인, 다시 말해 너 같은 사람들 손에 죽을 수도 있거든. 범인이 천재를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니까. 범인이 천재를 죽이는 이유. 이 세상에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분명 있어. 천재는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나쁘게 만들기도 하지. 근데 말이야, 변혁을 시도하다가 살해되는 경우도 많아.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의미에서도 그래. 왜요? 대개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때문이야. 이건 대기업이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랑 같은 맥락이야. 내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둥둥 떠다녔다. 왜 나 같은 범인이 천재를 죽이는 걸까? 그리고 왜 그 이유가 기업이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걸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조직에는 천재가 이끄는 시대가 있어. 근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수재가 이끄는 시대가 오지. 그때 조직은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관리하게 돼. 그래서 천재는 죽고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없게 되는 거지. 그건 그렇고 혹시 스누피라고 알아? 스누피라면 그 강아지요. 맞아. 나랑 엄청 친하거든. 예전에 듀엣을 결성해서 활동했을 정도로 말이야. 스누피랑 충견 하치코가 밴드를 두 마리 강아지가 나란히 선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봤다. 귀엽다. 마음이 살짝 훈훈해졌다. 좋은데요. 그 콤비. 그렇지. 당시에는 아이돌만큼이나 인기 있었다니까. 작사는 스누피가 했고 보컬은 나였어. 걔가 쓴 가사가 진짜 좋았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노래는 이거야. 왜 너는 강아지니? 이 곡은 찰리 브라운이라는 그의 주인한테 실제로 들은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어. 너는 왜 강아지냐는 질문에 스누피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 글쎄, 왈왈이라고. 아냐, 이 바보 멍청이 쪼다야. 스누피는 이렇게 대답했어. 왜 강아지냐고?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주어진 카드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말이야. 주어진 카드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런데 재능도 마찬가지야. 재능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 주어진 재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어떤 카드가 배당될지는 모르지. 근데
아, 천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수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진짜로 시간 낭비야. 중요한 건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그 카드의 사용법을 아는 거거든.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의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라. 그래, 범인일지도 모르는 너는 이번에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디뎠잖아. 그건 공감력이라는 재능을 발휘하려고 한 거 아니야. 주어진 카드로 싸워본 거지. 나는 오늘 열린 회의를 떠올려 봤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 했다.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네,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카드는 내밀어 봤어요. 잘 들어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을 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잠재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거든. 확실히 재능이란 건 잔혹해. 강력한 카드를 받은 녀석도 있고 쓸모없는 카드를 받은 녀석도 있으니까. 자기 카드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나한테는 재능이 있다. 나는 천재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런 말은 암울한 현실을 회피하라는 거에 불과하잖아. 이건 아마 내가 더 잘 알 거야. 네? 저는 천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수없이 질 거야. 용기를 내서 주어진 카드로 승부를 해도 지는 경우는 아주 많거든.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를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내미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는 확실해지지. 한 가지는 확실해진다고요? 그건 바로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재능은 갈고 닦을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를 만날 수 있지. 이게 재능을 쓴다는 행위의 가장 큰 장점이야. 나는 걔네 말을 되새기며 음미했다. 확실히 그랬다. 나는 중학교 시절 야구를 했다. 재능은 없었지만 타석에는 계속 섰다. 타석에 서면 설수록 지는 횟수는 늘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보잘것없던 내가 조금씩 성장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뭐라 콕 집어서 설명할 순 없지만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기고 싶어요. 공감력이라는 카드로 실행력이라는 카드를 수재들을 말이에요. 오,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린데 너 제법이다. 내 말에 걔는 눈을 끔뻑거리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네? 방금 한 말, 이기고 싶다는 그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 저는 이기고 싶어요. 캬, 좋다, 좋아. 그래, 바로 그거야. 너 어째 처음이랑 좀 달라진 것 같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말이라는 최강의 무기. 저는 범인이잖아요. 재능도 없고요. 아니야, 범인이 가장 최강의 무기는 나만의 말이야. 나만의 말이요? 응. 애초에 말에는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어. 거짓말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빌린 말이야. 누군가한테 빌린 말?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아기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일단 아기가 자주 쓰는 말이 뭘까? 엄마나 아빠 아니면 그거 싫어.
그리고 음식 이름 같은 게 아닐까요? 아마도 그렇겠지. 그런데 그건 모두 나만의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본능적인 감정이 앞서서 그 감정에 말이라는 상표를 붙이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안아줬으면 좋겠다. 맘마 먹고 싶다. 그건 싫다. 저게 갖고 싶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감정이 앞서 있네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어른이 쓰는 말들을 한번 떠올려봐.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말이야. 예를 들어 이익이나 마케팅 같은 건 애초에 이 세상에는 없었던 말들이야. 회사나 조직, 국가라는 환상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공통 언어거든.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이잖아요. 물론이지. 나만의 언어와 공통 언어,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비로소 사회는 돌아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편리한 말이 아니야. 영혼을 흔드는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말이지. 공통 언어는 수재의 무기지만 나만의 말은 범인의 무기야. 범인만이 뽑아들 수 있는 최강의 검, 엑스칼리버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범인이기에 가질 수 있는 최강의 무기, 그게 나만의 말이라는 것을. 걔는 말을 이어나갔다. 명심해. 타인의 말을 버리고 나만의 말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가져야 해. 그래야 너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어. 내가 가진 최강의 무기. 타인의 말을 제거하고 솔직해진다. 괜히 나에게 해준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하지만 아직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범인이 최강의 무기를 가지려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해. 하나는 타인의 말을 제거해 나가는 거야. 다시 말해 누군가한테 빌려온 말을 일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거지. 또 하나는 솔직해지는 거야. 솔직해지는 거요. 범인이 최강의 무기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1. 타인의 말을 제거해 나갈 것. 2. 솔직해질 것. 인간은 성장하는 동안 정말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지. 어려운 프레임워크나 경영 용어, 겉만 번지르르한 개념 같은 것들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빌린 말을 절대 쓰지 말고 업무 이야기를 해봐. 이게 중요하다고. KPI도 진행 관리도 데이터도 공공 경영도 모두 쓰면 안 돼. 다 금지어야. 타인의 말, 즉 공통 언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업무 이야기를 한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걸로 정말 최강의 무기를 얻을 수 있을까? 경영이나 이익이란 단어도 안 되나요? 안 돼. 당연하잖아. 갈피를 못 잡겠으면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봐.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단어라면 괜찮아. 그렇지 않으면 금지어야. 즉, 초등학생이 쓰는 단어만으로 업무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씀이죠. 응,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비즈니스맨이 평소에 얼마나 나만의 말을 잊고 사는지를, 그 다음 내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고백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 움직일 거야. 오셀로의 말이 뒤집히는 거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말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면 일단 해봐야 한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천재가 숨어 있다. 혹시 마트료시카라고 알아?
마트료시카요? 인형 말인가요? 응, 몇 번을 열어도 크기 순으로 똑같은 인형이 들어있는 러시아 전통 인형 말이야. 잘 들어봐. 애초에 이론이란 최소한으로 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 즉, 되도록 쉽게 많은 내용을 설명할 거. 이게 훌륭한 이론의 조건이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론도 예외는 있다는 말씀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 천재 이론도 솔직히 말하면 예외는 있어. 하지만 이 이론의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도 천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제 안에도 천재가 있다고요? 그렇다니까. 내 안에도 천재는 있어. 하지만 동시에 그 천재를 죽여버리는 수재도 범인도 그 안에서 자라고 있지. 바꿔 말하면 왜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릴 때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자기 안에 있는 천재를 죽여버렸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번에 넌 그 통제자를 떼어내는데 성공한 거야. 내 안에 있는 통제자를 떼어냈다. 그건 수재의 말을 잊어버렸다는 말인가요? 그래, 사람의 재능이라는 건 0이냐 100이냐가 아니야. 예를 들어 창의력 대, 실행력 대, 공감력은 10대 0대 0이 아니야. 대부분 저마다 조금씩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우열에 따라 천재, 수재, 범인이라는 카테고리가 결정되지. 그러니까 너한테도 창의력이 있어. 아, 그런데 왜 세상에는 천재가 압도적으로 적을까? 그 이유는 처음에 말했듯이 설명 능력의 차이가 천재의 싹을 없애버리기 때문이야. 넌 이런 적 없어? 걔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한밤중에 문득 엄청나게 재밌는 생각이 떠올라서 메모했어. 내일 당장 건의해야겠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그런데 막상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니까 영 별로인 거야. 그래서 어제의 내가 왠지 바보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에 메모를 지운 적 말이야. 비슷한 경험이라면 저도 있죠.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 실제로 이때의 프로세스는 머릿속으로 천재, 수재, 범인 이 세 사람이 순서대로 튀어나온 거야. 내 안에 있는 천재가 떠올린 아이디어를 사회적인 기준이나 논리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수재야. 그리고 마지막에 괜찮을까, 좀 부끄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그 결과 역시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은 범인이 튀어나온 거야. 나는 돌이켜봤다. 확실히 창의력, 실행력, 공감력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쳤다. 걔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천재란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손에 쥔 후에 스토퍼를 떼어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스토퍼는 말 그대로 내가 하려는 일이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저한테는 창의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일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너 정말 헛똑똑이구나. 천재의 내면에도 스토퍼가 있다는 말 이해했지. 동의도 했고. 그런데 왜 내 안에도 천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유요? 딱히 없지? 그건 자라면서 조금씩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감히 맞설 수 없는 천재가 사회에 있다고 말이죠. 아이고 참, 넌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건 그렇고 이건 이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다른 이야기요?
그래, 확실히 이 세상에는 천재 중에 천재가 있지.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은 씨름판에서 싸운다면 이길 수가 없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거랑 내 안에도 어마어마한 천재가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게다가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스토퍼를 없애느냐 못 없애느냐야. 이게 진짜 내가 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나는 다시 떠올려 봤다. 나의 재능을 믿고 살리면 인생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드디어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재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창의력, 실행력, 공감력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 분석, 검사나 재능에 관한 책은 재능의 종류를 20가지에서 30가지 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부분이더군요. 그건 그것대로 마치 점 보는 것처럼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좋은 수단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것인지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런 자기 분석 검사를 받아보면 항상 감수성이 풍부하다, 호기심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사실일 테지만 한편으로 그러면 일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재능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조직이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인사고과를 예로 들어보면 그 사람은 X등급 중에서 A 플러스다라는 식으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단순함입니다. 20가지나 30가지가 있으면 쉽게 외우기도 어렵고 상당한 수고를 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 점을 통감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이론은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면 실행력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저는 재능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끝에 직종과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일은 만들고 정비하고 판매한다는 3가지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재능을 결합시킴으로써 창의력이 어느 단계의 어떤 일에 도움이 되는지, 실행력은 어떤지, 공감력은 어떤지를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은 신규 사업, 신규 개척 같은 부서나 회사와 잘 맞는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관리 부문, 매니저 등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익 개선이 필요한 부서와 잘 맞는다.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영어, 마케팅, 홍보, 인사 등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업무와 잘 맞는다. 또 이런 분류법은 일은 직종 곱하기 단계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 안에도 천재가 들어있다. 우리는 평소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나랑은 거리가 먼 특별한 존재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고가 재능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게 만듭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 인터넷에서는 성과를 낸 후에 천재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이나 고뇌도 담겨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대부분의 천재는 성장 과정에서 공감의 신에게 지지를 받고 거기에 후원적으로 단련된 무기나 활약의 장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지간한 마니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독창적인 사고는 지극히 한정된 일부 천재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는 거죠. 또한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참으로 엄격합니다. 이 엄격한 세상이 바로 창의력을 없애는 존재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일이나 남들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꼭 반기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선구자로 인정하고 환대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나 우연히 어린 시절 재능을 알아보는 공감의 신을 만난 경우는 특별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위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손해라고 학습하고 스스로 창의력의 싹을 잘라버리고 말죠. 우리는 이런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학교가 실행력과 공감력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장소인 이상 아무래도 개선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은 일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야무지지 못할까? 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억울하다.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억울하다는 감정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재능을 자기 자신이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조와 슬픔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면서 억울해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 재능의 정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재능이란 도대체 뭘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나의 재능은 뭘까를 이해하는 것 지독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사람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는데 쩔쩔매지 않을까요? 이 책은 재능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필요한 3가지로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할게요. 어떻게 나의 재능을 단계적으로 높일 것인가? 나의 재능을 일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 재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은 뭘까? 이 책에는 천재와 수재와 범인이라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이들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면서 살고 있죠. 왜 평범한 사람은 천재를 죽이는 걸까? 일단 이 질문을 풀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재능인 창의력의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각자의 재능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볼까요? 너희 인간들이 떠안고 있는 고민의 원인은 다 똑같아. 그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요?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고민하는 거 말이야. 원래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그 사람 감정은 무시하면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겠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고민의 뿌리는 사실 모두 똑같아. 똑같다고? 정말 그럴까? 하치코는 계속해서 말했다. 모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이를테면 강아지를 연못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말이라면요. 작은 목소리로 반론하면서 나는 생각을 바꿨다.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쩌면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하치코는 말을 이어나갔다. 짜잔,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인간이 가장 컨트롤할 수 없어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고민의 원인은 뭘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닐까요?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자신의 재능이야. 바꿔 말하면 없는 것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 즉 인간이 괴로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한테 없는 재능을 바라기 때문이야. 뭐 짚히는 거 없어? 짚히는 데가 너무나 많다. 어릴 때부터 줄곧 그랬다. 좀 더 멋지게 태어났더라면, 좀 더 부자로 태어났더라면, 좀 더 재주가 많았더라면, 좀 더 똑똑했더라면, 키가 딱 5cm만 더 컸더라면, 몇 번이나 되풀이하던 고민거리였다. 그렇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 자기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자기 재능이요. 애초에 인간의 재능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 너는 어느 유형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 1. 독창적인 발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만들어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 2.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이나 숫자, 질서를 중시하며 성실하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 3. 감정이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상대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움직이는 사람. 뭐예요, 이건? 잔말 말고 골라봐. 3번째인 것 같아요. 분위기를 파악하는 건 잘하거든요. 아, 그러면 너는 범인 유형이네. 범인. 범인이요? 공감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거지. 이 그림을 잘 봐. 이 그림은 차례대로 창의력, 실행력, 공감력이라는 3가지 재능을 나타내고 있어. 그리고 이 재능에 따라 순서대로 사람을 천재, 수재, 범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 너는 그 중에서 범인에 해당하고 평소 같았으면 화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했기 때문이다. 범인이라고요? 응, 그러네요. 이 3가지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범인이네요. 근데 그래서 고민이기도 하네요. 나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천재를 동경하고 있거든요. 천재에 대한 동경,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천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천재는 변혁을 꾀하다가 범인, 다시 말해 너 같은 사람들 손에 죽을 수도 있거든. 범인이 천재를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니까. 범인이 천재를 죽이는 이유. 이 세상에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분명 있어. 천재는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나쁘게 만들기도 하지. 근데 말이야, 변혁을 시도하다가 살해되는 경우도 많아.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의미에서도 그래. 왜요? 대개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때문이야. 이건 대기업이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랑 같은 맥락이야. 내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둥둥 떠다녔다. 왜 나 같은 범인이 천재를 죽이는 걸까? 그리고 왜 그 이유가 기업이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걸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조직에는 천재가 이끄는 시대가 있어. 근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수재가 이끄는 시대가 오지. 그때 조직은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관리하게 돼. 그래서 천재는 죽고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없게 되는 거지. 그건 그렇고 혹시 스누피라고 알아? 스누피라면 그 강아지요. 맞아. 나랑 엄청 친하거든. 예전에 듀엣을 결성해서 활동했을 정도로 말이야. 스누피랑 충견 하치코가 밴드를, 두 마리 강아지가 나란히 선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봤다. 귀엽다. 마음이 살짝 훈훈해졌다. 좋은데요. 그 콤비. 그렇지. 당시에는 아이돌만큼이나 인기 있었다니까. 작사는 스누피가 했고 보컬은 나였어. 걔가 쓴 가사가 진짜 좋았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노래는 이거야. 왜 너는 강아지니? 이 곡은 찰리 브라운이라는 그의 주인한테 실제로 들은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어. 너는 왜 강아지냐는 질문에 스누피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 글쎄, 왈왈이라고. 아냐, 이 바보 멍청이 쪼다야. 스누피는 이렇게 대답했어. 왜 강아지냐고?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주어진 카드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말이야. 주어진 카드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런데 재능도 마찬가지야. 재능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 주어진 재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어떤 카드가 배당될지는 모르지. 근데 천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수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진짜로 시간 낭비야. 중요한 건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그 카드의 사용법을 아는 거거든.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의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라. 그래, 범인일지도 모르는 너는 이번에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디뎠잖아. 그건 공감력이라는 재능을 발휘하려고 한 거 아니야? 주어진 카드로 싸워본 거지. 나는 오늘 열린 회의를 떠올려 봤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 했다.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네,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카드는 내밀어 봤어요. 잘 들어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을 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잠재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거든. 확실히 재능이란 건 잔혹해. 강력한 카드를 받은 녀석도 있고 쓸모없는 카드를 받은 녀석도 있으니까. 자기 카드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나한테는 재능이 있다. 나는 천재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런 말은 암울한 현실을 회피하려는 거에 불과하잖아. 이건 아마 내가 더 잘 알 거야. 네, 저는 천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수없이 질 거야. 용기를 내서 주어진 카드로 승부를 해도 지는 경우는 아주 많거든.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를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내미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는 확실해지지. 한 가지는 확실해진다고요? 그건 바로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재능은 갈고 닦을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를 만날 수 있지. 이게 재능을 쓴다는 행위의 가장 큰 장점이야. 나는 걔네 말을 되새기며 음미했다. 확실히 그랬다. 나는 중학교 시절 야구를 했다. 재능은 없었지만 타석에는 계속 섰다. 타석에 서면 설수록 지는 횟수는 늘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보잘것없던 내가 조금씩 성장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뭐라 콕 집어서 설명할 순 없지만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기고 싶어요. 공감력이라는 카드로 실행력이라는 카드를 수제들을 말이에요. 오,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린데 너 제법이다. 내 말에 걔는 눈을 끔뻑거리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네? 방금 한 말, 이기고 싶다는 그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 저는 이기고 싶어요. 캬, 좋다, 좋아. 그래, 바로 그거야. 너 어째 처음이랑 좀 달라진 것 같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말이라는 최강의 무기. 저는 범인이잖아요. 재능도 없고요. 아니야, 범인이 가장 최강의 무기는 나만의 말이야. 나만의 말이요? 응. 애초에 말에는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어. 거짓말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빌린 말이야. 누군가한테 빌린 말?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아기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일단 아기가 자주 쓰는 말이 뭘까? 엄마나 아빠 아니면 그거 싫어. 그리고 음식 이름 같은 게 아닐까요? 아마도 그렇겠지. 그런데 그건 모두 나만의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본능적인 감정이 앞서서 그 감정에 말이라는 상표를 붙이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안아줬으면 좋겠다. 맘마 먹고 싶다. 그건 싫다. 저게 갖고 싶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감정이 앞서 있네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어른이 쓰는 말들을 한번 떠올려봐.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말이야. 예를 들어 이익이나 마케팅 같은 건 애초에 이 세상에는 없었던 말들이야. 회사나 조직, 국가라는 환상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공통 언어거든.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이잖아요. 물론이지.
나만의 언어와 공통 언어,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비로소 사회는 돌아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편리한 말이 아니야. 영혼을 흔드는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말이지. 공통 언어는 수재의 무기지만 나만의 말은 범인의 무기야. 범인만이 뽑아들 수 있는 최강의 검, 엑스칼리버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범인이기에 가질 수 있는 최강의 무기, 그게 나만의 말이라는 것을. 걔는 말을 이어나갔다. 명심해, 타인의 말을 버리고 나만의 말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가져야 해. 그래야 너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어. 내가 가진 최강의 무기. 타인의 말을 제거하고 솔직해진다. 괜히 나에게 준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하지만 아직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범인이 최강의 무기를 가지려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해. 하나는 타인의 말을 제거해 나가는 거야. 다시 말해 누군가한테 빌려온 말을 일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거지. 또 하나는 솔직해지는 거야. 솔직해지는 거요. 범인이 최강의 무기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1. 타인의 말을 제거해 나갈 것. 2. 솔직해질 것. 인간은 성장하는 동안 정말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지. 어려운 프레임워크나 경영 용어, 겉만 번지르르한 개념 같은 것들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빌린 말을 절대 쓰지 말고 업무 이야기를 해봐. 이게 중요하다고. KPI도 진행 관리도 데이터도 공공 경영도 모두 쓰면 안 돼. 다 금지어야. 타인의 말, 즉 공통 언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업무 이야기를 한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걸로 정말 최강의 무기를 얻을 수 있을까? 경영이나 이익이란 단어도 안 되나요? 안 돼. 당연하잖아. 갈피를 못 잡겠으면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봐.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단어라면 괜찮아. 그렇지 않으면 금지어야. 즉, 초등학생이 쓰는 단어만으로 업무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씀이죠. 응,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비즈니스맨이 평소에 얼마나 나만의 말을 잊고 사는지를. 그 다음 내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고백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 움직일 거야. 오셀로의 말이 뒤집히는 거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말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면 일단 해봐야 한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천재가 숨어 있다. 혹시 마트료시카라고 알아? 마트료시카요? 인형 말인가요? 응, 몇 번을 열어도 크기 순으로 똑같은 인형이 들어있는 러시아 전통 인형 말이야. 잘 들어봐. 애초에 이론이란 최소한으로 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 즉, 되도록 쉽게 많은 내용을 설명할 거. 이게 훌륭한 이론의 조건이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론도 예외는 있다는 말씀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 천재 이론도 솔직히 말하면 예외는 있어. 하지만 이 이론의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도 천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제 안에도 천재가 있다고요? 그렇다니까. 내 안에도 천재는 있어. 하지만 동시에 그 천재를 죽여버리는 수재도 범인도 그 안에서 자라고 있지. 바꿔 말하면
왜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릴 때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자기 안에 있는 천재를 죽여버렸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번에 넌 그 통제자를 떼어내는데 성공한 거야. 내 안에 있는 통제자를 떼어냈다. 그건 수재의 말을 잊어버렸다는 말인가요? 그래, 사람의 재능이라는 건 0이냐 100이냐가 아니야. 예를 들어 창의력 대, 실행력 대, 공감력은 10대 0대 0이 아니야. 대부분 저마다 조금씩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우열에 따라 천재, 수재, 범인이라는 카테고리가 결정되지. 그러니까 너한테도 창의력이 있어. 아, 그런데 왜 세상에는 천재가 압도적으로 적을까? 그 이유는 처음에 말했듯이 설명 능력의 차이가 천재의 싹을 없애버리기 때문이야. 넌 이런 적 없어? 걔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한밤중에 문득 엄청나게 재밌는 생각이 떠올라서 메모했어. 내일 당장 건의해야겠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그런데 막상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니까 영 별로인 거야. 그래서 어제의 내가 왠지 바보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에 메모를 지운 적 말이야. 비슷한 경험이라면 저도 있죠.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 실제로 이때의 프로세스는 머릿속으로 천재, 수재, 범인 이 세 사람이 순서대로 튀어나온 거야. 내 안에 있는 천재가 떠올린 아이디어를 사회적인 기준이나 논리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수재야. 그리고 마지막에 괜찮을까, 좀 부끄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그 결과 역시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은 범인이 튀어나온 거야. 나는 돌이켜봤다. 확실히 창의력, 실행력, 공감력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쳤다. 걔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천재란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손에 쥔 후에 스토퍼를 떼어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스토퍼는 말 그대로 내가 하려는 일이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저한테는 창의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일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너 정말 헛똑똑이구나. 천재의 내면에도 스토퍼가 있다는 말 이해했지. 동의도 했고. 그런데 왜 내 안에도 천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유요? 딱히 없지? 그건 자라면서 조금씩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감히 맞설 수 없는 천재가 사회에 있다고 말이죠. 아이고 참, 넌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건 그렇고 이건 이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다른 이야기요? 그래, 확실히 이 세상에는 천재 중에 천재가 있지.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은 씨름판에서 싸운다면 이길 수가 없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거랑 내 안에도 어마어마한 천재가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게다가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스토퍼를 없애느냐 못 없애느냐야. 이게 진짜 내가 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나는 다시 떠올려 봤다. 나의 재능을 믿고 살리면 인생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드디어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재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창의력, 실행력, 공감력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 분석 검사나 재능에 관한 책은 재능의 종류를 20가지에서 30가지 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부분이더군요. 그건 그것대로 마치 점 보는 것처럼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좋은 수단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것인지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런 자기 분석 검사를 받아보면 항상 감수성이 풍부하다, 호기심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사실일 테지만 한편으로 그러면 일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재능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조직이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인사고과를 예로 들어보면 그 사람은 X등급 중에서 A 플러스다라는 식으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단순함입니다. 20가지나 30가지가 있으면 쉽게 외우기도 어렵고 상당한 수고를 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 점을 통감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이론은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면 실행력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저는 재능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끝에 직종과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일은 만들고 정비하고 판매한다는 3가지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재능을 결합시킴으로써 창의력이 어느 단계의 어떤 일에 도움이 되는지, 실행력은 어떤지, 공감력은 어떤지를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은 신규 사업, 신규 개척 같은 부서나 회사와 잘 맞는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관리 부문, 매니저 등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익 개선이 필요한 부서와 잘 맞는다.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영어, 마케팅, 홍보, 인사 등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업무와 잘 맞는다. 또 이런 분류법은 일은 직종 곱하기 단계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 안에도 천재가 들어있다. 우리는 평소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나랑은 거리가 먼 특별한 존재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고가 재능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게 만듭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 인터넷에서는 성과를 낸 후에 천재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이나 고뇌도 담겨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대부분의 천재는 성장 과정에서 공감의 신에게 지지를 받고 거기에 후원적으로 단련된 무기나 활약의 장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지간한 마니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독창적인 사고는 지극히 한정된 일부 천재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는 거죠. 또한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참으로 엄격합니다. 이 엄격한 세상이 바로 창의력을 없애는 존재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일이나 남들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꼭 반기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선구자로 인정하고 환대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나 우연히 어린 시절 재능을 알아보는 공감의 신을 만난 경우는 특별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위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손해라고 학습하고 스스로 창의력의 싹을 잘라버리고 말죠. 우리는 이런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학교가 실행력과 공감력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장소인 이상 아무래도 개선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내 안에 천재를 죽이는 범인에 대하여 나를 죽이는 건 언제나 나였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